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복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신다면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복리,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준비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실패하는 법, 100% 성공하는 법.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 내가 지금부터 어떤 마음으로 은퇴, 어떤 마음으로 노후 자금을 바라봐야 될지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문제로 가까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목적 자금 만들기의 총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자금 만들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번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죠.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25살에서 30살 이 정도 사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소득을 벌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짧은 사람은 55세, 조금 긴 사람은 65세.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제1 은퇴기와 제2 은퇴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 시간에 제2 은퇴 기간이 있다면 대부분 65세에서 70세부터 정상적인 은퇴 시기를 맞이하겠죠. 그리고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은퇴라는 문제에 4번의 시간을 투여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결혼, 주택, 자녀교육, 은퇴 이 4가지의 큰 목적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과제로 다가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옛다 10억 줬으면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버는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이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매월 필요한 것을 쓰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도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300만 원 버는 데서 150만 원 쓰고 150만 원을 가지고 이런 것들 준비를 하면 너무 완벽하게 멋있게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왜 80%의 사람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매번 고민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먼저 그려보지 않고 눈앞에 닥치면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도 못 잡고 다 놓친다는 겁니다. 재무설계에 대한 정의를 제가 멋있게 내려드릴게요. 제가 강의 중에 많이 하는 말인데요. 30살 먹은 사람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검소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40살이 됐습니다. 지금쯤 보니까 내 친구 녀석들이 다 집을 마련해요. 나도 집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옆을 돌아다 보니까 전세금하고 그 다음에 모아놓은 돈하고 합치면 집을 마련할 정도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40살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또 집을 마련하고 대출도 갚고 뭐 하면서 10년 동안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50세가 됐습니다. 지금쯤 내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자기들의 미래를 멋있게 발전시키고 싶어서 해외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통장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뭔가가 그 안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해줬어요. 아빠로서 너무 떳떳했습니다. 50세부터 60세까지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60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을 손에서 놔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퇴자금이 준비되어 있을까? 통장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내가 필요한 은퇴자금의 70%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럴 때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카드 긁고 갚아 나가다 보면 할부 긁고 갚아 나가다 보면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60세가 돼버렸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계획을 생각하는 삶은 돈을 끌고 가는 삶이지만요. 카드 쓰고 갚고 할부 긁고 갚고 이러다 보면 돈에 끌려가는 삶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못 주는 것이 경제 문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재무설계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이쯤이세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이입니까? 이때부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내가 돈을 끌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가 명확하게 결론이 도출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재무설계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재무설계와 연금보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라고 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제일 늦게 있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를 보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한 사람은 최종 목적지를 도착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한 달 생활도요.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월말까지 돈이 안 떨어지만요. 계획 없는 사람은 다 쓰고 나면 20일 게 되면 카드 긁어야 돼요. 카드는 그 다음 달에 메꿀 수 있지만요. 은퇴 자금은 절대 못 메꾼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을 업고 지내느라고 허리가 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인생 설계의 종착역인 은퇴 준비 확실하게 합시다.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자는 얘기죠. 두 번째, 장기의 목적 자금은요. 여러분들 1년짜리 적금 들면 1년짜리 적금을 오늘 계약하면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1년은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20년 후의 은퇴 자금은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아플 수도 있고 남편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실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무 설계를 통해서 그 정도 금액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셔야 돼요. 잉여 자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잉여 자금의 3분의 2, 50%를 장기 목적 자금 보험에다 불입하는 사람 당장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니 돼 와요. 큰일 납니다. 손해를 보신다는 거예요.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금보험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그러면 사실 저도 보험업계에 있어봤지만 뭐 그 얘기하자 보면 또 제가 눈물을 좀 흘려야 되는데 하여튼 보험업계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불이익을 많이 줘서 그런지 가족 중에 누가 보험만 되면 아주 보따리를 싸가지고 말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그럴만해요. 그럴만한데 그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부에서 보험이라는 영역을 허락해주고 상품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장점도 있다는 건데 그 장점은 뭐냐? 바로 필요 시기에 맞춘 유일한 금융상품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단기간을 계속 묶어가지고 장기의 목적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으로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인간으로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얘기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맞는다고 박수를 치면서 웃으세요. 3년짜리 적금 들면 뭐가 생기고 만기 되기 전에 꼭 뭐가 생기고 꼭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래서 목돈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5세에 쓸 돈이다? 35살인 분이 55세가 만기되는 상품을 정하셔야 돼요. 중간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그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에요. 대출도 받으면 안 되고요. 중간에 깨면 안 되고요. 그냥 그때까지 꾸준하게 인내와 끈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퇴를 할 때 그 돈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징입니다. 정부에서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다 주는데도,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 것이 연금보험입니다. 가입은 쉽지만 만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을 때 적금을 본 적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재형저축, 이런 거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재형저축이란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부록을 넘기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재형저축을 아시는 분들은 부록을 넘기신 분들이고, 재형저축이라는 상품이 3년짜리가 대체적으로 만기였습니다. 그게 최고 긴 거였어요. 보험회사 와보니까요, 3년짜리 상품은 있지도 않아요. 7년이 기본이고요. 20년도 기본이에요. 왜 있냐?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보험회사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난생 처음으로 120회 동안 꾸준하게 불입하는 것들이 저한테 생겨났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의 상당수의 분들이 120번을 계속해서 불입하신 분 많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신다면 수익률 높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금액을 모아야지? 아니에요. 10만 원씩이라도, 지금 10만 원씩이라도 30년 동안 불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노후가 편안하게 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무설계가 그렇게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좀 더 불입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 돈을 빼거나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신다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은퇴를 시작하실 때까지, 은퇴를 좀 늦출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놔둬서라도 또 불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은퇴 준비를 하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목적자금 만들기에 모든 부분을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앞으로 있어야 될 모든 이야기들을 잘 생각하셔서 필요한 돈들의 규모를 산출하셔서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잉여자금으로 꾸준히 준비해 가시는 것. 그래서 3년 후에는 결혼할 돈이 기다리고 있고 10년 후에는 주택을 구입할 돈이 기다리고 있고 15년 후에는 아이가 교육받을 돈이 기다리고 있고 30년 후에는 은퇴를 위한 돈이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삶이 다 있어지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목적자금에 좀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더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고 행복한 그런 돈 관리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가 필요할까 하면서 고민하는 저만의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때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는 지혜가 날로 더 왕성해지시길 기대하면서 엉클존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